(5월에) 급매물 안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죠. 물론 나름 급매물이었습니다. 실거래가보다는 비싸지만 호가에 비해 저렴하게 내놓으면서 급매 써놓은 것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때 못 팔았어요. 그런데 못 팔아도 된다고 하죠. 양도세 완화될 거고 보유세 완화될 거고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팔지 말아라. 버틸 수 있다. 다주택자들도 버틸 것이다. 정권 바뀌면 가격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장하면서 못 팔도록 버티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그 못 판 것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번 주 확정한대요. 종부세 양도세 완화 이번 주 확정 하면서 뭐라 그래요? 기획재정부나 정부에선 반대하죠. 그런데 야당과 합의해서 그냥 통과시켜버릴 거다. 종부세 상위 2% 주택으로 공동명의는 8억으로 상향하고 비과세는 12억까지 완화하자. 완화해주겠다. 이 인간들이 지금 역적들이죠. 저 사람들이 지금 민생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양도세 비과세를 왜 완화해주죠? 이들 집이 9억에서 12억 사이인가 보죠? 공동명의에 하려고 했더니 한 16억 정도 되나 보죠? 근데 몇 시간 뒤에 어렵다고 하고 있죠. 왜 된 것처럼 확정기사 내보내냐. 저번에 암만 올렸어도 확정기사처럼 내보냈죠. 언론이 왜 제목을 저따위로 짓냐. 국회 마음대로 돼요? 상정해서 올리면은 최종 결정은 어떻게 돼요? 국회는 입법부죠. 그리고 최종 결제는 행정부에서 하죠. 그러니까 합의하에 되는 건데 정부에서 반대해도 국회에서는 통과시키면 무조건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거기다가 종부세 상위 2% 부과하는 거 요거는 정부 한쪽이 더 많다. 아니 그리고 종부세 상위 2% 하려면은 전수조사 해야 되고 인력 엄청 많이 들어가죠. 생각이란 걸 가지고 지금 정책을 내놓는 거냐. 쉽지 않다는 거죠. 나머지 봅시다. 양도세 비과세 1주택 한정이죠. 공동명의 6억에서 8억 상향 요것도 1주택 한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얘 취소되면 다주택자한테 이득 보는 거 없네요. 다주택 완화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야죠. 자 그리고 바로 또 그 뒤에 집값 안정화에 역행한다 하고 참여연대에서도 바로 반대하죠. 왜? 종부세 대상 축소는 저항하면 이긴다는 부동산 불패시나 확인. 종부세 우리나라 높아요? 그 외국에선 시세해가지고 10년 전에 산 걸로 비교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보유세는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다. 여러가지 이야기 나왔었죠. 왜 완화해주냐. 부담이 심해지는 건요 그만큼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지금도 양도세 완화될 것이다. 왜? 양도세를 완화하지 않으면 1년 내에 집값을 떨어뜨릴 방법이 없다. 문정부 1년도 안 남았다. 그 내에 집값 떨어뜨리려면 양도세 완화할 것이다. 양도세 완화하면은 매물이 나와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양도세 완화 이야기 나오면서 매물출에 기대감 올라가고 있고 물 건너가면 매물 잠김이고 중과 유예? 뭐 인하 아니면 매물 안 나온다. 뭐 거래세 중과 뭐 헛발질 정부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불로소득에 대해서 중과하는 게 왜 헛발질이죠? 그리고 양도세 안 풀면 왜 전세난이 나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양도세를 풀어서 집을 팔았다 칩시다. 매매로 팔았으면 거기 실거주가 살 경우도 있고 전세를 놓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실거주가 살면은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거고 양도세를 안 풀어서 안 팔린다. 다주택자들이 못 판다. 그러면은 그 집을 빈집으로 둘 거예요? 전세를 내놓죠. 양도세를 안 풀면 전세 시장에 전세 매물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하고 있어. 자 거기다가 지금도 막 날벼락 얘기하고 있어요. 11억 주고 산 주택 23억에 팔았는데 양도세 8억 날벼락.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날벼락 맞는 것 같아요. 땡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어때요? 23억 빼기 11억 빼기 양도세 8억 얼마예요? 4억 개이득. 11억 주고 주택을 사서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으면서 남한테 빌려줘서 팔았는데 4억 개이득 본 거 아니에요? 이게 왜 폭탄이에요? 양도세 저게 폭탄이고 날벼락이면은 양도세 내지 말고 그냥 원가에 내놔라. 손해본 거 같으면. 11억에 4억이면 수익률 얼마예요? 수익률 30%가 넘어가죠. 이게 왜 폭탄이에요? 이게 왜 날벼락이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런 청원 올라왔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받아서 무주택자한테 지원해서 무주택자한테 팔면은 뭐 양도세 완화해주는 걸로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을까? 무주택자인 척하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불법 중에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중과 징벌적 과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예요? 계속 막 뭐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과도하다 하는데 다주택자만 과도한 거죠. 왜? 그들은 완전히 시대착의 목적으로 샀고 위험 부담 없죠? 우리나라 전세제도 이용해서 남의 돈으로 했죠? 그런데 세입자들은 우습게 알고 있죠? 돈 돌려주지도 않죠?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못 나간다 하고 있죠? 안 되면 경매로 떠넘기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뉴욕의 양도세 부담 17.1에서 20.6%. 서울과 비교해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양도세가 너무 비싸서 집이 안 팔려요. 미국 같은데. 해외 봐봐라. 이렇게 거래세든 보유세든 높은 데 있냐? 거래세도 미국이 높고 보유세도 미국이 높네요. 더 올려야 되겠네. 부족하네. 덜 올려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매물이. 답이 나왔습니다. 양도세랑 보유세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온다. 더 올려야 되겠다. 이거죠. 자, 양도세 완화와 서울 집값 봅시다.
양도세 징벌적 세율 대폭 완화된다. 언제? 2009년 3월에. 그때 집값 떨어지고 있었죠. 양도세 완화 법안 통과했죠. 언제요? 4월에. 양도세가 완화되니까 떨어지던 집값이 다시 올라가네? 양도세 완화 뭐예요? 공급이 나온다고요? 투기 수요 다시 불러들이는 정책이다. 지금 기껏 억제해 놓은 투기 수요예요. 뭐 세계적으로 집값 더 뜬다. 언제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더 떴죠. 그러니까 뭐 세계적 정세를 모르고 폭락론자들은 이야기한다. 세계적 정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고, 지금 폭등하는 이유 코로나 때문이고, 중심부에서 외곽지로 빠지면서 외곽지가 폭등했고, 왜냐면 중심부는 오히려 수요 줄어들면서 가격 떨어졌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을 너무 많이 푸니까 외국은 올라가는데, 그거는 인제서야 올라가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미 빚더미로 거품을 쌓아놨기 때문에 더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미국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외국보다 적게 올라가죠. 그만큼 규제가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보세요. 세계적으로 집값 올라간 거랑 우리나라 집값 올라간 거랑, 그러니까 리먼 터져도 제대로 안 터지고 그 와중에도 완화해가지고 가계부채나 더 높아지고 있었지. 심지어는 보유세 강화 공급 감소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뭐라 그래요? 나중에 내 세금을 뭐 지금 반영해서 떨어지는데 공급이 줄어든대요. 투자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뭔 개소리예요. 투자 수익률이 줄어들면은, 자, 저 사람 머릿속에 아예 그 말이 없죠. 손절. 주식 투자할 때 떨어지게 생기면은 손절하죠. 그런데 떨어지게 생기면은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올라갈 때까지 버틴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다.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전문가라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게 말이 돼요? 수익률이 떨어지면 손절하죠, 보통. 거기서 계속 붙들고 있고, 나는 원래 장투하려고 했어 하고 정신승리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토막 나고서 주식하면 망해, 주식으로 1억 만드는 법은 2억을 가지고 시작하면 돼, 이런 씁쓸한 농담이나 던지면서 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손절 타이밍을 모르니까.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더 버텨서 단기 투자해서 손절 타이밍을 모르는 사람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수요로 사는 사람들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던져도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식에서 저런 얘기 해봐요. 뭐야 저건 하면서 저 사람은 앞으로 믿거가 되겠죠. 믿거. 자, 거기다가 목동에는 급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 허가제 수라고 하고 있는데 거래 허가제 때문이에요? 아니죠. 재건축이 추진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토지 거래 허가제는 이 지역의 재건축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왜 떨어지죠? 다 구라였다는 거 나오죠. 토지 거래 허가 건수 늘어났는데 가격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직전 거래보다 8천만원 손바뀜 됐는데 막 1억 낮게 내놔도 살 것이다. 거래 의향이 있으면 1억 원까지 가격 낮출 수 있다. 이미 빠지고 있다는 거죠. 팔려고 안달이 나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서울 집값 계속 재건축 중심으로 상승한다면서요. 결론 뭐예요? 양도세 완화해라. 그래야 매물 늘어나고 집값 떨어진다. 과거 사례 봐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양도세 부담이 과중하지 않다. 적어도 1주택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비과세도 있죠.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는 손해라고 생각하면서 수익은 다 자기 돈이다, 집값 올라간 건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죠.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붙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더 많은 소득세가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불로소득 자체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 더 징벌적 세금으로 때려잡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그걸 4억 이익 본 것을 8억 손해보는 것처럼 말하는 언론이 문제죠. 4억 이익 보는 거지 8억 손해가 아니죠. 자, 두 번째, 보유세 완화된다? 보유세 완화해라, 종부세 완화해라.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 안 자체가 말이 안 됐다. 상위 2% 축출하려면은 상위 2%가 예를 들어서 20만 가구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20만 등이랑 20만 1등이랑 20만 등이 막 난리쳐가지고 내가 막 이런 거 찾아가지고 하면은 20만 1등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20만 1등은 난리 안 칠 거예요? 이 많은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거고, 저 2%의 기준은 어떻게 할 건데, 행정적인 생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온 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안 된다. 그리고 양도세 완화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왜 해주냐. 뭐요? 여기서 금리 인상된다고 그랬죠. 금리 인상되면은 문제는 매매도 월세도 힘들어진다. 어차피 유동성으로 띄운 집값이고 빚으로 띄운 집값이기 때문에 빚 내면 안 될 시기에 빚 냈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나게 위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 전에 팔았으면 보유세도 안 내고 양도세도 덜 낼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팔자니 억울하죠. 그렇다고 오를 때까지 버티자니 보유세 부담은 계속 과중될 테고, 수요는 계속 떨어져 가고, 재건축은 이미 하락세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못 판 게 후회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오른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든 비싸게 팔아볼까 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